그분들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 당과 관련된 분들이 그런 말씀드려서 마음에 상처를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그것이 저희들이 죄송하고 잘못됐다는 사죄를 드립니다. 이 5월 영령들에 대해서 사죄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추가로 내시는 입장이 있으신가요? 발포 명령자 규명과 영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정치 구단 박지원 의원, 미스터 사이다 이재호 전 장관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이 열렸는데 민주당 미래통합당 원내 지도부 참석했죠. 지난해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참석했을 때하고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달랐죠. 예,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갔을 때는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은 뭐 굉장히 유족들, 관계자들이 입장 못하게 했고 네, 여러 가지 소란이 있었는데 이번 주호영 대표는 아주 환영도 받고 또 부상 동지 회장으로부터 네. 덕담을 듣는 것을 보고 참 시대가 변했구나 네. 이렇게 느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5.18 단체 관련자들과 간담회에서 과거 망언 관련해 사과하고 그들한테도 또 이제 덕담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 일부 보수 인사들 중에서는 왜 여전히 발포자가 명령자가 누구냐, 왜 이런 얘기가 계속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네요. 그건 뭐 당은 이제 그 지도부가 새로 바뀌었으니까 네, 당의 흐름이 이제 좀 바뀔 거고, 그러니까 조영 대표는 당이 이제 바뀌어지는 흐름을 대변한 거고, 네, 그리고 또 일부 인사들이 그런 발언은 그건 개인적인 발언이니까 그건 뭐 당의 공식적인 발언하고는 관계 없는 거니까 그걸 너무 확대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뭐 개인적인 발언이니까. 그래도 어떤 말이 툭 튀어나오는 게 어때요? 그런 어떤 정서가 특정 정당 어떤 정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정당의 정서라기보다가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런 정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세상이 점점 바뀌어가는 걸 아직도 의식을 못하는 거죠. 아직도 그런 망언을 하는 사람들은 시대 정신이 없는 거죠. 시대 정신. 예.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은 저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당이 사과하고 반성하고 특히 특별법 등 개정에 찬성할 수 있도록 당론으로 결정해서 네. 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 그러고 저렇게 일탈 행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처벌법이 되면은 처벌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없어져야지 개인 의견을 빙자해서 지금 뭐 일본에서 늘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러한 일을 하잖아요. 계속 망언하는 거나. 그렇죠. 어. 그러한 것은 당의 하지 말아야죠. 흐름이 네. 그 조영 대표 한 사람이 뭐 광주에 가서 발언하거나 참배하는 그걸로 바뀌는 건 아니고 뭐 아마 많은 저항이 좀 있을 거예요. 뭐 또 주 대표를 욕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주 그 보수 내부에서 그 지난날에 그 고착된 자기네들 생각에서부터 못 벗어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영 대표에 대해서 다소 저항도 하겠죠. 그러나 큰 흐름은 새롭게 잡혀간다고 봐야죠. 그런데 지난해 5.18 망언했던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3명 별다른 처벌 없이 21대 국회 떠나게 됐잖아요. 근데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들의 소속이 미래통합당이 아니고 뭐 미래한국당이니까 소속이 다르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네요.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에 소속된 분도 있고 네. 미래한국당에 한국당 소속된 분도 있죠. 네. 그렇지만은 아마 주호영 대표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징계를 기자들이 물었기 때문에 당장에
이런 지하에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저런 문제에 대해서도 당이 성의를 보여야 그 진실성을 국민들이 믿게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만약에 5.18 왜곡 처벌법 20대 국회에서는요 이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 어떤 사과의 진정성을 받아들인다면 5.18 왜곡 처벌법에 대해서도 미래통합당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뭐 지적이 그거는 뭐 이거 시대 추세니까 네. 그거는 우리가 일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일제 때 이제 남은 독립운동 하는데 친일 부역을 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이런 반민족 행위에 대한 처벌법이 있는 거고 또 독일에서도 그 유태인 학살에 대한 2차 대전 이후에 예. 소위 그 처벌법들이 생기고 이런 거니까 역사를 왜곡하는 반역사적인 그런 것에 대한 처벌법이 그 뭐 있는 거는 그건 크게 뭐 그 정의에 벗어난 건 아니니까 네. 뭐 야당도 그 반역사 반민족 행위에 대한 그런 그 처벌법을 만든다고 하면 그건 뭐 야당도 동의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이번에는요. 그렇죠.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5.18을 왜곡 비방 날조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을 제가 대표 발의했지만은 지금 현재의 한국당 통합당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5.18 왜곡 등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제1호 법안으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21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예. 범진보가 190석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법이 통과돼서 계속 역사를 부인하고 폄훼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특히 지금 현재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는 강제 구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 수사권을 이러한 법을 개정해서 하면은 이제 역사적으로 정리도 되지만은 이렇게 왜곡 폄훼하는 그런 일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게 이제 이미 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하는 이름으로 명명이 됐기 때문에 그건 이미 역사가 된 거죠. 네. 이게 뭐 광주 폭도이다, 광주 사태다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니고 네. 이미 국가에서 김영삼 대통령 때 이미 그렇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걸로 명명해서 이건 하나의 역사가 된 겁니다. 네. 역사가 된 걸 자꾸 거꾸로 돌린다거나 그걸 부정하고 폄훼한다거나 하는 거는 그건 뭐 야당이라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여야가 협상하는데 특별히 법안 내용에 대해서 무슨 뭐 다툴 게 있는지 모르지만은 큰 흐름은 야당도 크게 뭐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의 의의나 성격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다 공감하고 또 이번에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 부분에서 명확히 이제 명시를 했는데 다만 5.18을 왜곡하는 것에 대한 인물에 대한 처벌 부분이 지금 있는 법에서는 특정된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특정을 해서 그렇죠? 피해자 특정이 된다 안 된다 때문에 이런 식의 법률적인 해석을 떠나서 왜곡을 한다, 가짜 뉴스를 양산한다. 그럼 그 부분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5.18 민주화 운동의 실질적 발포 명령자로 지목되는 전두환 씨 측에서는 여전히 발포 명령, 헬기 사격에 대해 부인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전 씨 측의 주장을 뒤집는 구체적인 증언들이 좀 그 군 지휘관급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들으시겠습니다. 자기는 광주에 간 적이 없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전두환인가? 전두환이 광주에 예. 안 왔다고 그래? 예. 광주 사태가 좀 더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파악을 하러 내려온 거야. 파악을 하러. 누구 만나고 왔습니까? 와서? 전교사령관을 만나러 왔었다니까. 헬기 사격은 아예 없었다 그러는데 헬기 사격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헬기 사격이 있었어. 쏘는 걸요? 서로 교전하는 걸 봤다니까 나는. 뭘로 쐈는지는 혹시 아세요? 기관단총으로 쏘는 것 같아. 네, 당시 광주 505 보안대 대공 수사과장이었던 서인함 씨, 전 씨가 광주에 왔었고 헬기 사격 목격했다고 말했는데 이 향후 전시 재판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지금 현재 전두환 씨가 계속 뭐 치매다, 건강상 이유를 들고 법정에도 잘 안 나가지만은 서울에서는 골프도 치러 다니고 식사도 하러 다니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번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저런 확실한 진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잘 처리될 겁니다.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발포 명령자인데 우리 국민 누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본인만 지금 부인하는 거고 네. 특히 그 금남로 전남도청 앞에 있는 금남로의 전일 빌딩에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장에 가서 느낀 게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밝혀지기 위해서 쓰여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정도로 전일 빌딩에 다른 층, 다른 사무실은 다 사용을 했는데 네. 그것만 거기만 보존되고 있더라고요. 누가 그때도 몰랐대요. 근데 가서 보면은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도 총탄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만 아니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방금 저렇게 전 씨가 광주에 왔고 헬기 사격하는 것도 봤다. 저러면 뭐 입증되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20대, 30대도 지금 40년이 지났으니까 이미 60세, 70세가 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저런 증언들이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네. 40년 지났으니까 이제 뭐 그때 젊었을 때 그 보고 느꼈던 것을 이제 60, 70대가 되어서 증언한다는 건 자유스러운 거고. 네. 그러고 죽은 사람도 있고 총쏜 사람도 있는데 명령한 사람이 없다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꼭 뭐 몇날 며칠 날 몇 시에 내가 쏴라 이렇게 안 해도 이런 상황이 되면 발표해도 좋다라는 이야기라도 있었을 거 아니냐 지금까. 네. 안 그러고 어떻게 총을 쏘겠습니까? 뭐 이런 상황이 되면 발표해도 좋다라는 그런 메시지라도 있었으니까 발사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40년이 지났지만 그건 밝힐 건 밝혀야죠. 밝혀야 되고 그것도 지금 뭐 40년이 지났는데 그걸 밝힌다고 그래서 지금 그걸 뭐 어떻게 처벌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40년이 지난 건데. 그러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 기록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네. 이 국가가 국민을 그렇게 일종 국가 폭력이잖아요. 네. 사실을 밝혀야 되는 거니까 난 뭐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봅니다. 예. 특히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40주년 역사적인 전남도청 앞에 행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념사를 통해서 진정으로 진실을 밝히고 네. 하면은 용서한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총 맞은 사람은 죽은 사람도 있지만 살아 있고 그 총격을 가하는 모습을 본 시민들은 있지만은 총격을 가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 말하지 않고 있어요. 네. 지금 물론 저런 수사과장 같은 분이 진술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진실을 밝히면은 용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된다. 네. 제가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나누는 그러한 얘기도 대표적으로 정적을 용서한 분이 넬슨 만델라, 예. 김대중 대통령 아니겠어요? 네. 넬슨 만델라가 그러더라고요. 화합을 위해서 용서하고 진상을 밝혔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 그러한 선언을 한 것은 상당히 진실 규명에 앞서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진실을 밝히면 용서하겠다. 그렇습니다. 뭐 예. 용서라든지 화해라든지 하는 거는 진상을 알아야지.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그러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넘어가야지. 역사적 사실은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한 진상을 모르고 그냥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건 뭐 이번에
이번 계획이 한 40년 됐으니까 뭐 정확히 진상을 좀 알고 그러고 뭐 용서를 하든 화해를 하든 하자는 거니까 그 방향 맞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했는데 여기 대해서 권한 부분에서 강제 수사권을 줘서라도 강하게 좀 막강한 권한이 있어야지 제대로 진상규명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저도 그러한 법안을 냈다가 이제 이번 끝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있더라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출두해라. 본인이 안 가면 그만이에요. 예. 어떤 조치도 없는데 이제 강제 구인권 예. 이런 강제 조사권이 부여가 되면은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주호영 대표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인 장치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이런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 이것이 급선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사에서 이 5.18 정신 담은 헌법 전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의석 구조상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건가요? 저도 개헌을 주장합니다만 예.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개헌이라는 게 민주당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통합당의 협력이 이루어져야만이 200석 이상이 되니까 네. 저는 5.18의 저러한 숭고한 정신은 3.1절, 뭐 4.19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5.18도 헌법 전문에 통과돼야 되고 포함돼야 되고 개헌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의석수가 민주당과 친민주당 성향에 네. 있는 의원 갖고는 200석이 안 되니까 네. 개헌을 통과하기는 부족하죠. 그러나 개헌이라는 게 설사 의석이 된다 하더라도 개헌이라는 건 여야가 합의해서 이루어져야 그 개헌의 의미가 있지. 네. 야당이 뭐 반대하는데 여당이 의석이 된다 그래서 여당만 밀어붙여서는 그건 개헌의 의미가 없는 거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네. 다만 이제 현재 헌법 전문에 3.1 정신이 있고 4.19 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주 5.18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3.1 정신이나 4.19 정신을 이어받은 일종의 시민저항권, 또 독재에 대한 항거기 네. 때문에 현재 헌법 전문의 맥락으로 봐서 5.18 정신을 넣는다고 하는 게 크게 무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이제 개헌 협상에 들어가면 그건 넣는 거는 뭐 자구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거는 논란이 되겠지만은 네. 그러나 뭐 3.1 정신 있고 이어서 5.18 정신 이어받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3.1 운동, 4.19, 그다음에 5.18 이어지는데요. 그럼 만약에 거기에 뭐 6월 항쟁, 그다음에 뭐 부마 항쟁, 뭐 이런 부분까지 다 같이 넣자, 뭐 이런 식의 논의가 확장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당연히 확장되겠죠. 확장되는데 그거는 개별 사안을 다 넣느냐, 그걸 뭉뚱그려서 60항쟁이라든지 부마 항쟁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 줄거리로 넣느냐 하는 건 이제 협상하면서 이제 하는 거지. 그럼 정신은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어떻게 됐든 이 나라 민주주의의 역사고 과정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포함돼서 영원히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네. 그런 거 포함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주, 부마, 6월 항쟁 뭐 60항쟁 다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